과연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임종석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에서 내려온 이후에 계속해서 어느 지역구가 될 것이냐 총선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었는데 여론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 앞서 보셨습니다만 3선의 김세연 의원 당시 그 탱크인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역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런데 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방 좀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아예 정계 은퇴 선언이고요.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세연 그 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원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을 해체할 만큼 우리 새롭게 판을 갖다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라서 한쪽은 정치권 안에서 어떻게든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인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실제로 대권 가도록 가기 위해서는 종로에서 반드시 출마를 해서 거기서 당선이 되면서 대권으로 가는 그런 어떤 길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속에서 실제로 종로 출마를 아주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도 또 있습니다.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식의 그 어떤 분석들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계 은퇴를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정계 은퇴를 하는 것에는 오히려 남북의 지금 현재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꿈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남북 화해협력재단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어떤 정치인으로서 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움직여 나가는 것보다는 민간 단체에서 좀 더 가볍게 발빠르게 남과 북의 다리를 놓는 교두보가 되겠다는 그런 구상. 그 구상은 정치적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구상들이 어느 정도 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여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김세연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강력하게 당 지도부를 갖다 비판을 하고 당을 해체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지금 자기가 또 갖고 있어요. 불출마를 선언했을 뿐이지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서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은 총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공천의 전횡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고 있는 그림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의 어떤 행보들이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종석 실장이 내년 총선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싶다. 그 이후의 행보는 다시 정치권에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서 발을 뺀다고 얘기를 하셨지 정치권에는 여전히 그냥 발을 담근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출마 같은 거를 제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임종석 실장이나 김세연 의원이나 양대 정당을 대표하는 차세대 리더로서의 어떤 중량급 있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이 약간 결이 다른 게 아까 그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임종석 실장은 종로로 이사를 해서 여기에 출마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여기서 이미 재선을 지냈고 오세훈 시장하고 그때 격돌을 했을 때도 처음에 여론조사하고 달리 밑바닥 민심을 워낙 잘 다져 놓으셔가지고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론은 또 달랐거든요. 이게 경선에서도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금정에서 3선을 했는데 저분은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출마를 해서 가능성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둘 다 똑같은 두보 진전을 위한 한발 후퇴기는 하지만 약간 좀 결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6그룹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인 총선 불출마가 당내 86그룹에 대한 퇴진 압박 아니냐 또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비춰지면서 86그룹들이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청와대와 친문 인사 당내에 주는 시사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서서 이분들은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임 실장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당내에서 인적 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586이고요. 옛날에 386 세대, 그다음에 BH 출신이고 당 중진이라는 점에서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앞으로 당내 어떤 인적 쇄신에 불을 지피면은 분명 있어요. 근데 불을 지폈을 때 젖은 바닥에다 지펴버리면은 얘가 그냥 저절로 혼자 꺼지고 이게 활활 전체로 타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반 퇴진 선긋고 있고요. 86 용태론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박범계 의원도 586 세대잖아요. 근데 민주당 쇄신 촉구와 무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어쨌거나 한국당보다 한 5%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막 이렇게 절박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양정철 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청와대라든지 어떤 뭐 대통령을 앞세우는 청와대 출신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 악역을 자처하겠다. 청와대 지금 출신 중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너무 많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 이해찬 대표한테는 굉장히 그 어깨가 가볍게 하게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이해찬 대표가 지금 전체에서 25% 이상 물갈이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선언은 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그림들을 이제 총선의 일종의 경선 룰을 통해서만 구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임종석과 같은 비중 있는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그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했던 뭘 했던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지금 백재현 의원도 광명에서 그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뒤를 이어서 나올 거예요. 다만 어떤 그룹들 다 물러가라. 뭐 완전히 그냥 누구는 다 죽이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은 아니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해찬 대표의 강한 리더십을 통한 인적 쇄신은 이미 불이 지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에 대한 충정은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자기는 총선까지 잘 이끌고 가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나는 할까 말까 이걸 갖다 좀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자유한국당 쪽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쪽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민주당도 당내 이제 친문의 득세를 경계하는 시각이 제법 많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이해찬 당대표도 있었을 텐데 그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는 불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하튼 내년 총선까지는 본인이 끌고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평가를 받고 그때 가서 물러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김세현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과 함께 얘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임기가 12월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마 재신임을 하지 않는 이상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황교안 대표는 여하튼 총선까지 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국당은 이제 역사의 민폐가 됐다. 그다음에 좀비와 같은 존재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 대표를 향해서 앞장서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총선에서 평가받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게 해서 온 거를 반사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보낸 거하고 지금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처음 대표직을 맡았을 때 뭔가 탄핵 문제라든지 확실한 기준을 두고 어떤 인적 청산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놨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당 지도부를 향한 입장에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하기는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뭐 김세현 의원 같은 또 불출마 선언을 하는 중진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게 한국당이 가져가야 할 인재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좀 버려야 할 인재는 그냥 가만 눌러 있게 되고 공천으로까지 이어진다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